네, 반갑습니다.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먼저 리뷰를 하기 전에 시장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오늘 이제 매일 오전 8시에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8시에 공개 방송에서 딱 한 가지 기대하는 점 하나를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의 실적이 안 좋게 나왔으면 좋겠다, 쇼크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야 증시가 상승할 수 있고, 그래야 반도체가 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딱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여태까지 이제 사실 시장에서 제일 기대했던 부분들, 특히나 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우리나라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또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려면 아무리 뭐 2차 전지나 뭐 배터리, 전기차 섹터가 강세를 보여주더라도 반도체 주가가 가지 못하면 사실 지수가 이전처럼 뭐 코스피가 3,000포인트,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넘어서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의 감산에 대한 공식화로 인해 가지고 충분히 이제 우리가 반도체 담아가도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했었고, 또 어제 공개 방송에서 사실 제가 저점 매수의 기회로 계속 모아가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요즘 이제 미국의 이런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어제 있으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꺾였잖아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이사이드를 외쳤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시장의 큰 그림 자체가 변화하고 있고요. 이 지수 자체가 사실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었던 고점 대비 아직 오른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했던 게 이제 이 인플레이션 이 상승률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미 연준이 이제 공격적으로 좀 긴축을, 금리 인상을 좀 속도를 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전반적인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나 이런 부분들 부족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 대표적인 미국의 이제 블라드현 총재 같은 경우에도 원래 대표적인 매파 발언을 하는 분입니다. 근데 지난밤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충분히 제한적인 수준의 하한선까지 도달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매파 발언을 하는 분이 약간 다소 스탠스 변화에 대한 좀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미국장이 반등하기 시작을 했던 것도 그 발언이 있은 시기와 비슷하게 맞물리면서 올라갔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시장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일 기대하는 부분들은 사실 매크로 환경이 어느 정도 받쳐준 상황에서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 그리고 이 저점에 대한 이런 투자자들의 인식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요즘에 예금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제 동결하거나 추후에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과 함께 올렸던 금리를 또 낮춰야 되는 시점도 분명히 저는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물론 동결은 계속 유지가 되겠지만 미국이 만약에 이제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시그널들을 슬슬 시장에 흘린다면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또 그런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으면서 이 머니무브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고요. 우리가 저금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리가 높아지고 있던 시기에서는 현금이 되게 귀합니다. 근데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제 정점을 찍고 꺾인다라고 했었을 땐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투자 자산,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그런 자산으로 이동될 수 있고요. 그런 움직임이 최근에 조금씩 나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도, 거래도 최근에 조금씩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아파트에도 부동산 보시는 카탈로그 보고 타시는 엘리베이터에서 많이 뵙습니다. 그 뜻은 뭐냐? 어느 정도 이제 투자자들도 내가 이제 약간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심리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식을, 시장을 떠나야 될 때가 아니라 이제는 머물러야 된다. 좀 엉덩이를 조금은 평소보다 좀 사이즈 업을 하셔가지고 무겁게 앉아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좀 말씀드리고요. 좀 길어졌는데 그래도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종목을 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시장을 대응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 이 MK전자, 제가 사실 제일 좋아했던 종목입니다. 뭐 많은 공개 방송과 또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또 저녁 방송을 했었을 때도 저점에서 제가 바라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또 네이버 밴드에서 또 제가 많은 자료를 올려드렸던 종목인데, 그때 상한가 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눌렸을 때 다시 또 제가 공략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많습니다. 자, 아까 김동호 매니저님께서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성장에 대한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MK전자 차량용 반도체 왜 수혜 받을 수 있냐? 바로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은 리드 프레임계 반도체가 수요가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이 본딩 와이어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 대표적으로 뭐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게다가 실리콘
물질,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 활물질에 대한 또 재료도 최근에 또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본딩 와이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뭐 반도체 업황 좋아지면 당연히 또 그쪽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뭐 반도체 바닥 짚고 턴어 어라운드에 대한 부분들과 또 이 실리콘 음극재 활물질,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 활물질에 대한 또 기대감, 이 두 가지 요소 같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 이 단기적으로 박스권 그리고 있지만 이제 돌파 나와줬고요. 이 매물대 차트 한번 추후에 한번 보시면은 매물대 위로 이제 없습니다. 그 뜻은 어느 정도 매집이 밑에서 끝났고 올라가게 된다면 충분히 상승 탄력 강하게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편입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에 자동차 부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SL 어제 시장 조금 어려웠을 때도 버텼습니다. 이틀 전에 심지어 장대 양봉 나왔는데도 버텼다라는 거는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KB 오토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선은 업종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트레이딩할 수 있는 끼 있는 종목들을 편입을 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편입할 종목 자동차 부품인데 전기차, 2차 전지, 이제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부각 받기 시작하는 종목입니다. 자, 현재가는 잠시만요. 제가 현재가는 9,250원이고요. 종목명은 현대공업입니다. 제가 현재가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현대공업 머릿속에서 현대가라고 했는데 8,280원입니다. 8,280원이고요. 종목명은 현대공업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이슈도 있었습니다. 뭐 최근 이 북미 진출에 대한 첫 성과물이 나왔다. 이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미국 전기차 시트 공급 기업 현대 트랜시스에 5년간 거의 1,000억 원에 가까운 뭐 이런 공급 계약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면서 한번 먼저 슈팅이 나왔었는데, 자, 오늘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이슈 때문에 급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그 미국의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를 했다라는 그런 이력이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급등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자동차 부품 쪽은 우선은 실적 발표 시즌 오늘부터 삼성전자 실적 당연히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현대차나 기아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왕이면 좀 자동차 업종 내에서 끼 있는 종목을 계속해서 좀 매매를 하면서 좀 공략해보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지금 가격이 조금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먼저 1차 목표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9,000원입니다. 자, 9,000원 먼저 말씀드리고 자료 보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실 오늘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종목들 대주전자 재료 뭐 이런 애들 올라가고 있는 거는 뭐 요즘에 뭐 2차 전지 소재 쪽 관련해가지고 뭐 첨가제 쪽 관련된 또는 뭐 이런 소재 쪽 관련해가지고 워낙 많이 올라간 기업들이 있어서 덜 올라간 기업들 또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그만큼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좀 이슈가 있는 그쪽 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현대차에서 이제 내년에 신형 전기차에 실리콘 음극재 이제 10% 함유한 음극재를 배터리에 뭐 탑재하겠다라는 부분들인데요. 그거를 만약 탑재하게 된다면은 이제 주행 거리가 500km에서 700km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완전 충전 속도도 이제 20분 이하로 뭐 단축이 되는 등 전체적으로 이제 그쪽 성능이나 뭐 이런 충전 속도에 대한 부분들 단축이 된다면은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쪽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최근에 LG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같은 경우에도 10% 비중 뭐 실리콘 함유한 음극재 쪽 관련된 기술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뭐 그 부분은 지금 시장의 트렌드하고 좀 부합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뭐 실적 사실 뭐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 뭐 부품 쪽 관련된 기업들 당연히 뭐 현대차 쪽 실적, 기아의 실적과 연동될 수밖에 없고요. 그쪽 실적이 잘 나오면은 당연히 이쪽 업황 잘 따라가가지고 실적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고, 자, 2018년부터 2019년도에 어느 정도 실적 저점 찍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이 현대공업의 제일 또 나름대로의 좀 장점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보시면 이 매물대 차트거든요. 매물대 차트 한번 보시면은, 자, 우선은 지금 한 8,000원 정도 가격대에서는 전고점, 직전고점과 최근에 계속해서 한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장중에 그 가격대를 이제 돌파를 하면서 또 최근에 한번 윗꼬리가 달렸지만 어느 정도 이전에 이제 저항받을 수 있는 그 당시에 좀 매수하셨던 분들에 대한 이런 수급의 손바뀜이 좀 최근에 나와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면은 그 다음 라인 때 저항대를 본다면은 거의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우선은 매물대는 좀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번 참고해 보셔가지고 매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질문 받아보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 손절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대공업 편입해 주셨는데 오늘 현대공업도 결국 또 실리콘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상승이 나왔잖아요. 근데 뭐 최근에 이제 자동차 쪽이 전반적으로 사실 이제 업황도 좀 이전보다는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자신감은 좀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 이것뿐만 또 이제 요즘에 IRA 이후 그 세부 지침 또 발표되고 나서 이런 부품주도 IRA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 쪽 정책 관련된 모멘텀들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하면서 볼 수 있을지 뭐 그런 내용들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질문 감사드리고. 네, 그 IRA 당연히 뭐 수혜 받을 수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북미 쪽 관련해서 이제 진출해서 첫 매출 나왔다잖아요. 그러니까 수주화 계약이 나왔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앞으로 충분히 이제 현대차가 승부를 걸고 있는 지역은 바로 북미 지역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현대차, 당연히 이제 현대차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 연동을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 부분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바로 2차 목표가하고 손절가 말씀을 드리면은 1차 목표가는 아까 9,000원 말씀을 드렸고요. 2차 목표가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05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